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평등과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두 번째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미성년 임신 방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베트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력 피해 여성 아동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종료되고 2차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직 종료가 안 된 사업입니다. 역시 이제 베트남에서 폭력 피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해바라기 센터를 모델로 해서 베트남의 이제 해바라기 센터를 벤치마킹한 여성 아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저는 이현숙 탁팅네일 대표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순서는요. 먼저 역시 오늘도 이 사업을 기획하기 전에 그런 베트남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그런 현황들을 토대로 해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수립을 하고 그 기본 방향에 의거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할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진행된 사업들이 이후에 어떻게 잘 할 것인지에 대한 성과 관련된 내용들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요, 자체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가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평등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주요 정책 기조로 수립하고 그 방지를 위한 국제 규약들을 비준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남녀평등법을 제정을 하고 2007년도에 가정폭력 방지법을 제정을 했고요. 또 국가 양성평등 전략을 2011부터 2025까지 수립을 하고 성평등법, 가정폭력 방지법 등 성평등을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요.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여성과 여아의 피해자가 5,690명 정도 되고요. 그런 폭력 피해자의 90%가 여성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5세 이상 여성 34.4%가 배우자의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87.1%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베트남에서는 여성폭력 관련법인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는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관련 법리라든지 정책들이 좀 미비한 편입니다. 주로 이제 베트남에서는 가정폭력, 가정 내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이 있고 그런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반면에 또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형법상의 어떤 강간죄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좀 디테일하게 있는 정책들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조직 기능 및 역할을 조정하여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관련 정책이라든지 실행평가 개선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어떤 그런 피해자 지원 방안의 하나로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보면은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제 분류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4개 분야는 성평등과 가정폭력,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 라든지 강제 성매매로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성평등은 몰리사라는 몰리사라는 곳에서, 가정폭력은 MOCST라는 곳에서, 또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는 MPS와 몰리사가 주무부처로 분산되어서 각각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몰리사에서는 그리고 여성폭력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지원하고 있는 현재 여성 아동 폭력 피해 지원 시스템은 몰리사가 주무부처에서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지원 체계는요. 폭력 피해 여성 및 여아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기반 및 역량이 부족하고 또 대중의 인지도 부족으로 예방 활동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리사는 베트남 성평등 정책의 총괄 부서로서 대국민 인식 개선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의지는 있지만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그런 교육 기관이 부재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무원들도 여성폭력 개념 및 법 규정 등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서 법 집행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베트남의 현황이었었고, 이제 이렇게 그런 그 공무원들도 의지도 부족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 폭력 피해와 관련해서 어떤 그 정책을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그 현황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사업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 범위는 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1차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제 꽝리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이 만들어지는 지원센터에서는 상담 심리라든지 의료라든지 법률과 수사 지원 시스템들을 만들고요.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효과적인 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 범위로서는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그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또 이런 그 법무 관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초청을 해서 연수를 하는 것들이 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초청 연수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역시 그 전문가들의 파견을 통해서 유관기관 담당자와 성희롱 성폭력 예방 전문성 및 그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그 현지 파견을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도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이 또 교재라든지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지원, 성희롱 예방 교육의 교재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업에 담고 있고요. 또 피해 유형과 대상에 따른 그 대응 매뉴얼과 주제별 대상별 예방교육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그 부분은 또 베트남에 제공을 해서 현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렇게 그 깡리센터가 구축이 되고 이 교육이 시행되는 과정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제 평가하고 보완하는 이런 것들이 그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그 폭력 피해와 관련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사업 그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사업 목표 달성 개념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업 목표는 상위 목표로는요, 베트남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위 목표에 따라서 세부 사업 목표를 또 수립을 했는데요. 사업 목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꽝린성 사회보장센터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폭력 피해자를 위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법률 수사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핫라인 개설 및 통계관리 소프트웨어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폭력 피해 관련 베트남 정부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쾅린성 내의 의료 법률 수사,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 예방 보호를 위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몰리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의 기본 원칙은 그 관계기관 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고요. 또 현지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확산을 고려하고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면서 이런 기본 원칙하에서 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사업 활동의 구성 요소는요, 첫 번째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컨설팅하는 것입니다. 이제 피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총괄 및 어떤 여성 및 아동 폭력 피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또 하나의 파트너인 UNFP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새로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분야별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이라든지 교재 개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현지에 연수, 직접 가서 연수를 하면서 자문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 현지 워크숍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이런 확대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업 활동의 구성 요소는요, 역량 강화 및 교재 개발입니다. 먼저 이제 그 정부 관계자라든지 센터 그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국내에 초청하고 그런 그 현지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또 분야별 전문 인력 및 현지 연수 자문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이런 그 초청 연수라든지 현지 연수 이후에 또 그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재라든지 매뉴얼들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그 사업의 활동의 구성 요소를 삼고 있습니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그런 그 사업 일정을 잘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산출물과 성과를 이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최종 평가하고 이제 사후 관리를 하면서 이후에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관리가 사업 활동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런 그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피해자 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것을 자문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그 베트남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런 그 센터나 인력을 설립하기 위한 꽝리센터를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리모델링하는 센터는요, 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와 피해자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원칙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24시간 그 접촉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4시간 개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화 연락을 기반으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안정성 및 쾌적성, 사생활 보장 등 요건을 충족하여 주변 응급이송센터 및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들도 강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폭력 대응을 위한 상담 자문이라든지 심리 지원, 의료 지원 및 법률 수사 지원 서비스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무실, 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그 진술 녹화실이라든지 진료실, 임시 피난처, 소교육실 이런 것들로 구성된 꽝린센터를 만드는 것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 단계까지는 이미 이제 그 만들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도 선발을 해서 계속 그 슈퍼비전도 하고 그런 스터디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진행된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그 기본 방향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그 세부적으로 사업이 진행될지 그 세부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세부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제 고려했던 거는 폭력 예방을 위한 3P 프레임워크를 고려해서 이런 그것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원이죠. 그래서 그 보호와 지원입니다. 그 여성 청소년들의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피해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성폭력 피해자 지원뿐만이 아니라 여성 아동 폭력 피해 지원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성착취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지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 그리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역량을 확보하고 인신매매라든지 약탈론이라든지 젠더 기반 폭력을 포섭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지원을 하는 것들이 어떤 그런 보호 활동의 하나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원체계 관계자 대상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그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예방 사업으로서 이제 재방 방지 예방 활동들이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예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가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의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학교의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교사라든지 학부모 대상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그 예방 활동 중에는 일단 또 이미 성범죄를 한 사람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축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그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도 여기도 또래 간에 그런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그 폭력 방지 예방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젠더 기반 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런 범죄자들이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중요한 축의 하나인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그 ODA 프로젝트로서 성과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핵심 사업으로서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성과 관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성과가 있으려면 그 베트남 그 전역에서의 어떤 법이나 제도라든지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든지 아니면 관계자라든지 활동가들이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만약에 법이나 제도가 개선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그 내용들을 어떤 토대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좀 있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왜냐하면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부나 아니면 이렇게 그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 반대로 가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뭔가 좀 그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돼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나 제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이제 가로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있고 사실 그때도 초청 연수나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는 좀 장기 과제로 두고 그리고 또 이렇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나씩 만들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하게 되는 고민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안정적으로 예산도 지원되고 하려면은 이런 피해자 지원 체계에 대해서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그 새로 깡린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지원센터가 그것이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수사 재판 과정에서 기소율을 높이고 유죄 판결을 높일 수 있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수사 방식이라든지 혹은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예방 교육이라든지 혹은 재범 방지,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 방지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는 법제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또 성과를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서 거기서는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업과 함께 계속 이런 부분들은 그 베트남에 있는 이해관계자분들과 계속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 3P 모델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사업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사업의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폭력 피해 여성 및 여아 예방 보호 모델 구축의 기본 방향은 미션은 그 베트남 폭력 피해 여성 및 여아 지원 체계 구축 및 전파를 통한 여성 인권 제고 및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요, 폭력 피해 예방 보호 모델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또 정책 입안자 및 실무자의 인식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서비스 확충을 통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역시 목표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행 방안으로는 일단 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구축하여서 운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또 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들어진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초청이나 현지 연수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또 그렇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1차적인 개념,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익혔다라고 한다면 현지 공유 워크숍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 본 가업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폭력 피해 예방 보호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자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요건들은요. 양성평등이라든지 제방 그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관련 법제도가 그 정비가 되어야 되고요. 또 인적 자원 개발 및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그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해서 그 어떤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건들을 통해서 또 역시 그런 그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것을 자문하는 것들이 그 어떤 그 폭력 피해 여성 및 여아 예방 보호 모델 구축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꽝린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피해 지원 서비스 절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상담이 접수가 되면 그런 그 접수 면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뭐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종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타기관으로 연계하거나 응급 개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기관에 연계하지 않고 직접 또 센터에서 사례를 평가하면서 정신적인 외상 치료라든지 신체를 외상 치료한다든지 심리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또 사건에 대해서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 이제 그 취합된 정보들을 통해서 통합 사례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률 상담이나 이제 수사 재판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적인 자원들 이런 게 뭐 그런 주거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원 수사의 연계를 통해서 이제 피해자에게 필요한 어떤 지원 서비스와 연결을 합니다. 그 밖에 또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통합 진료라든지 통합 상담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치료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직접적인 어떤 신체나 정신적인 외상을 치료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과 청소년 대상으로도 있던 심리 치료라든지 또 이렇게 아동 청소년 피해자일 경우에는 보호자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에 대한 심리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그 서비스 종합 이런 것들이 중간에 이제 만약에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에서 그렇게 서비스를 종결하기도 하고 아니면 타기관에 연계된 경우에도 서비스를 종결하기도 하고요. 혹은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장기간 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이제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사례에 대해서 종결을 하고 이후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후관리에 진행하는 이런 절차로 이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내용 중에는 분야별로 그 수사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그런 그 서비스 체계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그 자문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그 상담 심리와 관련된 자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상담 심리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기반한 그 심리적인 내상 및 그런 것들을 상담하고 피해자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들에 대한 전문성들을 전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사회 문제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높이는데 그것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심리 평가할 것인지 해서 평가 도구와 면담을 통해서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외상 외의 성적 등 예우 다른 예우를 예측해서 필요한 치료적 개입이나 계획을 하도록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심리 평가에 대해서도 이제 자문을 하고요. 또 심리 평가를 근거로 해서 수립된 심리 치료 계획을 실행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고 그런 것을 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향함으로써 높임으로써 정신적인 외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심리 치료를 하는 것들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의료 파트에서도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 파트는 즉각적인 의료 처리와 임신 검사, 또 임신 예방, 응급 피임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임신 중절.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일 경우에는 임신 중절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폭력으로 인한 성병을 진단하거나 성병을 예방하거나 어떤 성폭력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한다라든지 정신 사회적인 상담 등을 포함한 의학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 사회적 복지나 법적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 및 증거 확보를 위해서 법의학적인 업무들도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응급 키트가 이제 한국에는 있는데요. 그런 응급 키트를 제공하고 이런 활용법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응급센터라든지 기타 의료시설을 이송하는 것을 지원한다라든지 그런 걸 권고하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의료 분야에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수사 파트에서는 법적 절차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수사 전담 여성 경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도 가능하면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전담 여자 경찰에 의해서 사건을 수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수사관들을 교육한다라든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들이 법률 수사 파트에서의 그 자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자문을 실시를 하고 있고 깡리센터 구축을 하고 또 그 깡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한 슈퍼비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성과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 사업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종료된 사업이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관리 단계별 성과 관리를 위한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착수된 단계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하고요. 초기에 이제 베트남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착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수 단계에서 뭔가 이제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인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계획 단계에서는 사업 목표라든지 그 절차를 수립하고 그런 걸 확정짓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 세부 일정이라든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를 분장하게 됩니다. 베트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는 그 몰리사, 그러니까 노동보건 사회부가 이제 그 중요 주체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베트남 UNFPA와 저희 한국의 탁틴네일이 협력하면서 그 지원센터를 실제적으로 구축하고 하는 부분들은 베트남 UNFPA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적인 제도적인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한 공유라든지 어떤 컨텐츠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자문들을 수행하는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계획의 근거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사업 세부 계획에 따른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진행 상황 및 변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보고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이런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베트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되고 종료 단계에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생각보다 이제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꽝린센터를 구축을 해서 그 한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현지에 가기가 어렵고 또 이제 베트남에 활동하는 그 이해관계자분들이나 이분들이 한국에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연수나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측면들이 조금 지연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도 이제 온라인 을 통해서 워크숍이나 슈퍼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끝나고 나면 이제 이후에 그런 사후 단계에서는 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정리하고 사후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제 진행되는 상태이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돌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성폭력이 이슈가 된 게 9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게 좀 부침을 겪으면서 어떨 때는 되게 좀 인식이 높아졌다가 어떨 때는 또 되게 후퇴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제도도 조금씩 좋아졌다가 또 어떤 경우 후퇴했다가 이런 것이 계속 나선형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역시도 이런 센터가 구축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수행 경험이라든지 그런 노하우들을 잘 정리해서 이후에도 이렇게 베트남에서도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매뉴얼화 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사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성과 관리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과관리 계획의 내용들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그 성과관리 계획에서는 성과 목표를 합의를 도출해내고 성과 지표를 정의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 정보를 수집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초 선조사를 수행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원래 저희가 세워놨던 PDM 성과 지표를 보면서 그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초 선조사를 통해서 나눠진 그 결과들을 토대로 성과 지표를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성과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측정을 위해서 만료되기 전에 중간 점검을 하게 됩니다. 형성 평가를 포함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중간 점검을 하고 중간 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업이 좀 마무리가 되면 종료 선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과 점검 및 한류를 위해서는 그런 그 성과 한류 및 성과 확산,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베트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과 측정에서 아직 중간 점검까지 가지 않은 그 전 단계까지 와 있는 단계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베트남 폭력 피해 여성 아동 지원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런 그 폭력 피해 여성 아동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그 베트남에다가 제안하고 있는 해바라기 센터도 있지만 그 밖에도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그런 그 NGO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렇게 NGO에서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심에 이제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시도 광역시별로 이제 구축이 되고 해바라기 센터는 보통은 이제 그 대학병원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상담소들이 같이 연계를 하면서 굉장히 가능하면 촘촘한 사회 안전망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해바라기 센터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례들은 또 성폭력 상담소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또 성폭력 상담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보완하는 체계들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베트남에서 이런 해바라기 센터를 모델로 해서 이런 지금 베트남에서는 그냥 선라이즈 센터인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렇게 거기도 햇살과 관련된 이름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어떤 허브 역할을 하면서 그 NGO라든지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연계 협력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한 기관에서만 피해자를 온전히 지원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전문 기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통합서비스센터에서는 이런 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잘 연결을 시켜가지고 피해자에 필요한 통합 지원들을 통해서 피해자가 어떤 상처를 극복해내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어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떤 센터에서 굉장히 허브 역할을 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사회에 알리고 사회가 변화하는데 좀 기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또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지역사회 자원들을 통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에 가서 교육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한국도 그랬지만 사실 성폭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어떤 성차별적인 통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또 분명히 성폭력을 한 사람들은 가해자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피해자가 어떤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자기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오랜 기간 있었었고 여전히 한국 사회도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도 역시 베트남도 마찬가지이고 또 몇 년 전에 일어났던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역시 이런 성폭력에 대한 인식들을 바꿔나가고 이런 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행동을 먼저 보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처벌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얘기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드러내야지만 또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가해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성폭력을 했을 때 즉시 드러나고 처벌될 수 있어야지만
이런 법이나 제도가 성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자 지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꽝인에 주어지는 센터에서도 역시 이런 것들까지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어떤 허브 역할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필요성들을 계속 얘기하는 허브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또 그 베트남 현지에 있는 정부와 UNFPA나 협력을 통해서 아마도 이후에도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성의 어떤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젝트 저희들이 수행했던 것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수행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후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실 때 이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저희들이 이제 제공했던 한국에서 하고 있는 성문화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그때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